이제부터 쓰레기 잘못 버리면 큰일 납니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특히 생활 폐기물 속에 특정 물건이 들어있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배출 기준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실제 적발 사례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생활 속 분리배출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전하는 시니어 정보나라가 되겠습니다. 제도 변경의 배경.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원순환 10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폐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쓰레기 중 30% 이상이 잘못 분리배출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량이 재활용 불가능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재활용 가능 품목을 넣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상습 위반 사례가 많아 이 지역들은 더욱 엄격하게 감시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태료 기준 정리.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및 각 지자체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째, 분리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정된 배출효일과 시간 외에 무단 배출한 경우입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경우입니다. 넷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무단 투기 및 타 지역 쓰레기를 불법 반입한 경우입니다. 배출 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 종량제 봉투의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배출 안내서 초구청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또는 최대 50만 원, 2차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의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CCTV나 인공지능 쓰레기통으로 자동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 수백 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AI가 쓰레기 내용물까지 분석해 적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10월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페트병, 음료병, 세제통, 샴푸통 등은 투명 페트와 일반 플라스틱으로 나누어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페트병은 3단계 분리배출법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라벨 제거입니다. 몸통에 붙어있는 비닐라벨은 완전히 떼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물 비우기입니다. 내부에 음료나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찌그러뜨리기입니다. 부피를 줄여 배출해야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점은 뚜껑은 페트병과 분리해서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하고 색깔 있는 페트병은 투명 페트와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병, 음료컵 등은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금 남은 건 그냥 버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것은 밥, 국, 반찬류를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통에 넣으면 됩니다. 과일 껍질도 잘게 자른 후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란 껍데기는 분쇄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생선 가시, 닭뼈, 돼지뼈 등 딱딱한 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복숭아나 자두의 씨앗처럼 단단한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제외됩니다. 차 찌꺼기와 티백은 물기를 짜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양파 껍데기와 마늘 껍질은 부피가 크고 분해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옥수수대와 옥수수대처럼 딱딱한 것들도 처리가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나 밤 껍질처럼 단단한 견과류 껍질도 제외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걱정되시나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한번 감싸서 물기를 제거하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커피 찌꺼기를 음식물 전용통 바닥에 깔아두면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폐의약품. 이 세 가지는 특히 단속이 강화되는 품목입니다. 환경오염 위험이 커서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폐건전지에는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있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형광등에는 수은 증기가 포함되어 있어 깨지면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폐의약품은 하수구로 흘러가면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수거함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아파트 분리수거장, 약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전지는 반드시 테이프로 양극을 감싸서 배출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LED 전구는 형광등이 아니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가능합니다. 소형 충전식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도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 옷, 폐가전, 종이박스. 의외로 헌 옷과 종이박스를 종량제 봉투에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류됩니다. 헌 옷과 의류는 의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오염된 옷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종이박스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책 같은 종이류는 종류별로 분류해서 끈으로 묶어야 합니다. 소형 가전은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의류를 수거할 때는 세탁해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합니다. 찢어지거나 심하게 오염된 옷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신발은 끈으로 묶어서 함께 배출할 수 있으며 이불이나 베개, 쿠션도 의류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박스를 배출할 때는 택배 송장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거해야 합니다. 박스 안의 비닐, 완충제와 테이프는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피하거나 비닐로 감싸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단속 방식. 이제는 단순히 현장에서 적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는 스마트 자원순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CCTV 분석 AI 시스템은 쓰레기 배출자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봉투 내용물을 엑스레이로 스캔하는 시범 운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출 시간대가 자동으로 기록되며 위반 시 자동으로 관할구청에 통보됩니다. QR코드 배출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주민등록과 연계된 QR코드를 부착하면 배출 이력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위반 시 즉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음성 알림 스마트통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리 시 자동으로 경고음이 발생하며 재활용품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센서로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구분하며 서울시 주요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론 순찰 시스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야간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산간이나 외곽 지역의 불법 투기를 적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어두운 곳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이라도 잘못 배출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과태료 통보서가 날아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심코 버리는 생활용품 주의 리스트. 헷갈리기 쉬운 생활용품들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은 플라스틱 뚜껑을 분리한 후 종이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내부에 코팅이 있어도 종이류로 배출 가능합니다. 비닐봉투는 깨끗하면 비닐류로, 오염되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무장갑과 칫솔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젤 타입이면 일반 쓰레기로, 물 타입이면 배수구에 버린 후 비닐만 재활용으로 배출합니다. 요즘은 물 타입이 많아 확인이 필수입니다.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는 음식물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기름기는 세제로 씻어내야 합니다. 스티로폼은 깨끗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오염되었거나 색깔이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우유팩이나 음료 종이팩은 물로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일반 종이류와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랩이나 지퍼백은 깨끗하면 비닐류로 배출 가능하지만 음식물이 묻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회용 밴드나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택배송장은 가멸지라서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코팅된 종이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과자 봉지 중에 은박이 들어간 것은 다층 필름이라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깨짐 주의 표시를 하면 더 안전합니다. 과태료 부과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넣은 주민이 CCTV로 적발돼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투명 페트병 10여 개를 라벨 제거 없이 일반 봉투에 배출했다가 아파트 CCTV로 확인되어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페트병은 반드시 3단계 분리 후 투명 페트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30대 1인 가구 B씨는 치킨을 먹고 남은 뼈와 양념을 일반 봉투에 버렸다가 쓰레기 봉투 무작위 검사에 적발되어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양념 묻은 음식물도 반드시 음식물 전용통에 넣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C씨는 폐형광 등 10개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배출했다가 수거 작업자의 신고로 봉투가 개봉되어 확인되었습니다. 위험물 무단 배출로 10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형광등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20대 학생 D씨는 밤 12시에 지정 장소가 아닌 골목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가 이동식 CCTV 설치 지역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위반 및 무단 투기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배출 시간은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며 장소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만 건이 넘으며 과태료 총액은 1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월부터는 이 단속이 더욱 강화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줄이는 현명한 생활 팁.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다회용 용기에 반찬을 담아오고 포장 없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세요.
낱개 포장 과자보다는 대용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리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냉동 보관을 활용하고 식재료는 냉장고를 정리해서 버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리콘 밀폐 용기를 사용하면 비닐랩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택배와 배달을 관리할 때는 택배 박스를 모아서 한 번에 배출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 안 주셔도 돼요를 선택하세요. 박스는 이사나 택배 재포장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며 에어캡이나 완충제는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가져가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면 품목별 배출법을 즉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클린스웰 앱은 내 지역의 배출 요일과 시간을 자동으로 알림해줍니다. 자원순환보상제 네프론 앱을 이용하면 페트병을 반납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팁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과 라벨을 분리해야 합니다. 스티로폼은 깨끗이 씻어 부피를 줄여야 합니다. 종이상자는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캔은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과태료 걱정 없이 환경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할 분리배출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은 전용통에만 넣어야 하며 뼈와 껍데기는 제외입니다. 둘째,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후 투명 페트로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건전지와 형광등, 의약품은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헌옷과 종이박스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반 봉투에는 진짜 쓰레기만 넣어야 합니다. 여섯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야 하는데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일곱째, AI와 CCTV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덟째,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환경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버리는 순간이 과태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환경을 함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시니어 복지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정보나라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